법정에서 김건희 씨와 마주한 건진 법사는 판사 앞에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전달한 게 맞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에게 받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김건희 씨 재판은 통일교 선물인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전달한 당사자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김건희 씨와 대면한 건진은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가방 등을 받아 유경욱 전 행정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힌 겁니다. 전달된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엔 김건희 씨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돌려받게 된 경위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 전 행정관이 받으러 오라고 해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며 이때도 김건희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전달하고 돌려받는 과정 모두 김건희 씨에게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건진은 앞서 검찰 조사 땐 쇼핑백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특검에서도 김건희 씨에게 영부인이라 보는 눈이 많아 하고 다닐 일이 없으니 선물을 임기 끝나고 주겠다고 했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런 진술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재판에서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종교인이라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부에는 진실을 얘기해야겠다고 밝힌 겁니다. 건진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비선 무속인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특검팀이 재판에서 건진이 돌려받은 명품 선물을 압수수색 땐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자 건진은 집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마당부터 시작해 완전히 뒤집기 전엔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 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정주 기자, 건진 법사가 재판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증인 신문이 끝나기 직전 직접 재판부에 요청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진 법사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모든 걸 분실했다고 했던 부분도 마지막 종착지는 어차피 김건희 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는데요. 명품 선물을 돌려받은 뒤 잃어버렸다는 자신의 거짓 진술에 김건희 씨 책임이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특검이 진술이 바뀐 것이 김건희 씨와 사전에 상의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상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판에서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종교인인데 재판부 앞에서만큼은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다고 하고 진실대로 처벌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건진을 추가로 불러 반대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진술이 있었습니까? 네, 재판부는 오후 5시부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 그리고 김건희 씨와 나눈 문자를 제시하며 김 씨에게 통일교 선물을 청탁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전 총재에게 샤넬 가방을 선물한다고 승인받은 적이 있냐는 특검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건진에게 샤넬 가방과 인삼 세트를 주며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달라 했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당시 건진이 나토 순방을 앞두고 선물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도 답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몰라 어디 있는지라고 하던 건진이 드디어 내놨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샤넬 백. 김건희 손절 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 계속 나오는 뉴스들은 그냥 각자 도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각자 뭐가 도생이다. 됐든 그냥 네. 지가 살라고 저렇게 변했다라고 이해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건진이 어쨌든 통일교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나는 그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줬다고 했다가 네. 잃어버렸다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유경옥한테 줬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샤넬은 이미 교환이 이제 됐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김건희한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건진한테 있지? 네. 준 거잖아요. 본인이 돌려줬다는 줬다라고 거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가? 예. 추론하기로는 네. 문제가 되니까 김건희 쪽에서 급하게 야 우리 안 받은 걸로 해. 나 몰라 이거 네가 처리해라고 던진 건가 그러면은 김건희가 다시 건진한테 예.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제출한 건가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데 왜 건진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 과정까지 그러면 건진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네. 언제 어떻게 전달을 했고 다시 저쪽에서 이거 우리 안 받은 걸로 할게라고 하면은
진정성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네. 나쁜 놈이니까 범죄자긴 하지만은 그나마 진정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예. KBS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22년에 통일교한테 받아서 처남 있잖아요. 찰리를 시켜가지고 쇼핑백에 목걸이를 담아가지고 김건희 사무실 앞에 두었다가 그러고 나서는 잃어버렸다. 난 모른다. 이제 이렇게 계속 발뺌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재판에서 전달한 게 맞다라고 했다가 전 씨에 따르면 김건희 측에서 이거를 다 받았다가 24년에 모두 다 돌려주었다. 그러니까 24년 이후로는 건진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신발, 가방, 목걸이,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간 일체를 특검팀에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관 장소가 비밀의 방이었는지 어디였는지 어디에 두고 있다가 그러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못 밝힌 건지 안 밝힌 건지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정주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좀 취재를 했는데요. 좋아요. 이 찰리, 처남 이제 찰리가 이 가족 중에 메인이에요. 메인이고. 메인이야? 예, 그 어제가 그젠가 그 가족 회의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예, 그때 구속되기 직전에 예. 그 전날 예. 그 전날 찰리를 포함해서 이제 가족들이 모였는데 싸움이 한번 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변호사 2명이 지금 붙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민중기 특검 쪽에 친한 사람을 붙였대요. 건진 저기 쪽에서. 건진 쪽에서. 예, 그러니까 예. 전략을 좀 쓴 거죠. 통일교 한학자처럼 예. 이제 했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첫 반응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날 저녁에 이미 건진이 결심을 하고 야 털어놓자. 야이씨 내가 받았어. 내가 그때 전달했어. 예. 원래는 잃어버렸다 했다가 전달했다고 처음에 말이 바뀌고 예. 그로부터 그 진술하고 지금 오늘 정도 20일 이후에 예. 지금 실물을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네. 처음에는 변호사들한테 지금 변호사들의 게임에 속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 통과되면 네. 사실상 그 플리바게닝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실주가하면 그렇죠. 형량을 낮춰주는. 낮춰준다. 이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아. 변호인들이 민중기 특검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럼 내놓을 테니까 네, 봐주라. 너네 타깃은 김건희 아니냐. 어허. 우리가 할 테니까 형량 이렇게 참작해 주라. 예. 라고 해서 변호사가 건진법사랑 합의를 해서 예. 내놓기로 이제 진술했어요. 예. 진술하고 나서 가족들에 알린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뭐라 하냐면 이 가족들은 답이 없는 게 변호사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예. 지금 우리 건진법사를 꼬여가지고 끝까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아, 버텨야 되는데. 네, 버티면 되는데 네. 그 게임에 넘어가서 네, 괜히 내놨다. 이거 입에 부는 순간 이제 유경하고 김건희 다 같이 걸리죠. 그쵸. 왜냐하면 네. 물꼬가 터진 거예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줄줄이 다 네. 진술이 안 맞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사망유의로 가는 거거든. 예. 이전에는 일치했지만 그래서 건진이 부는 순간에 지금 나머지가 퍼즐이 다 안 맞기 때문에 네.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퍼즐 맞춰보면 뭐냐면 네. 이런데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횡령배임 이런 건 뭐 아니어도 뭐 성희롱 성추행으로 잘리는 가장들 있죠. 예. 그 가장들이 재판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가족한테는 절대 안 했다 그래. 아빠가 그럴 사람이냐? 절대 아니다. 예. 근데 법정에 가서는 형량을 감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한테는 이실직고해.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 제 모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예. 이장님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 저는 자주 봤어요. 예. 그래서 가족들은 변호사를 야이 천인공로하려고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 가장을 우리 아빠를 어떻게 어.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네가 꼬셨지? 우리 아빠한테 위증하라고 네가 꼬셨지? 네. 그래서 변호인은 맞을 매가 왔구나. 그냥 이렇게 네네 하고 넘어간대요. 네. 그러나 진실의 순간은 법정에서 나오는 거지 가족들하고 토킹에서 나오는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다. 네, 그래서 건지는 지금 진실의 순간에 자꾸 들어갔다. 탄걸 그 문을 열었어. 네. 근데 가족들 아직도 못 믿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찰리 정신 차려야 되겠네. 네. 진실의 문을 열었다. 네, 그 가족이 제가 취재원이 한 말이 네. 제가 전화하는데 저한테도 이거는 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찰리가 아니라 전체 네. 건진이 네. 지금 변호인에게 속은 거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나도 취재원이니까 하긴 해줘. 네. 친한 얘기. 내 네. 전화를 네. 받으니까 하는 네. 얘기예요. 네. 근데 내가 사실 여기서 내줄 수도 있는데 네. 저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교정. 네, 네. 그 유주얼 서스펙트를 너무 믿지 말고 현실로 나와라. 내가 보니까 방금 제가 그 성추행 사례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구나. 우리 아빠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아빠도 법정에서는 형량이 감형돼야 돼요. 그러나
가족에게는 투트랙, 가족에게는 그래 변호사가 나쁜 놈이다, 아빠 거짓말했어 이렇게 가는 거고. 아이고. 그게 참. 양면 전술로 가는 예. 거죠, 사실은. 근데 몇 가지 그 새롭게 드러난 게 일단은 사용감이 있다는 거예요. 구두, 뭐 가방 이런 거 누가 썼겠냐. 그 유경옥 씨가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김건희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그 김건희 재판이 있었어요. 명태균도 출석을 한 그런 재판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명태균 앞순서에 샤넬 매장 전 맞아요. 직원이 네.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요한 진술을 해요. 그 가방 사러 왔을 때 유경옥이 왔을 때 어느 여성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걸걸한 게 김건희랑 통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직접 말해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대. 걸크러쉬. 걸크러쉬. 예.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충신이었어. 뭐 이런 목소리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유경옥이 썼을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뭐 부인은 하겠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이미 범죄지도는 다 완성이 됐어요. 이미 네, 나온 네. 증거와 정황과. 그래서 아까 전에 건진과 뭐 김건희, 유경옥도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네. 서로 이제 불기 시작하면은 누가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이제 이 앞에서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거, 그리고 네. 요거까지 받은 거는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아직 핵심적인 게 솔직히 좀 김건희 특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이제 수사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지긴 했지만은 그거를 법정에 그 죄로 지금 세우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면 명태균행 같은 공천 개입이라든지 국정농단이라든지. 네. 근데 이쪽에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뇌물수수는 어쨌든 이 정도면은 뭐 네. 거의 다 더 있겠지만은 네. 뭐 거기에 힘을 쏟는 거는 뭐 하되 그쪽이 지금 핵심이다 이제. 네, 그렇죠.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 전화가 늦어서 죄송해요. 자, 이 메시지, 이 멘트는 누가 한 것일까? 지난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고요. 그 한 3주 뒤쯤이 되는 3월 30일. 그 통일교 관련 뉴스 나올 때마다 계속 거론되는 윤영호라는 전 세계본부장 휴대전화에 김건희 씨가 전화를 걸어왔고, 이번에 애를 많이 써줘서 고맙다. 그리고 총재님께, 여기서 총재는 이제 한학자 총재를 얘기하죠. 인사드려야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형사 33부 서울중앙지법에,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건진법사 재판이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제 통화 음성이 재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통화 음성을 뭐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녹취록 형태로, 이 활자 형태로 공개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쓰였던 전화가 우리 알고 있는 건희2라는 네, 두 번째. 전화, 정지원 그 전 행정관이 썼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썼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증거물이 뇌물이 확보가 됐고 왜 했냐가 대가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은 지금 아직도 잘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ODA 사업 같은 걸 해주기 위해서 7천만 원 목걸이 준다고 크게 등가성은 사실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더 줘야죠. 네. 그건 찾지를 못했으니까. 단가가 안 맞다 싶죠. 7천만 원짜리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뭐 다는 찾지는 못했던 것 에헤.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청탁 부분이 지금 찾아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 뭘 부탁을 하면 부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고 오가는 게 뇌물죄가 성립하는 건데, 그 중에 청탁 부분을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김건희 사건은 거의 공소유지나 뭐 기소해서 유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 이거 모든 게 건진이 많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물건 내고 그렇죠. 돈 내주고 건희2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라고 하면서 본인은 살아야 되겠지만 김건희는 유죄 받아라, 뭐 이런 목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실토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재생된 건 이제 윤영호 저 세계본부장 전화기 안에서 지금 나왔던 내용이고, 그 건희2라는 전화기에서 오갔던 메시지들도 지금 확보가 된 게 있는데, 이때는 이력서를 보내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탁의 어떤 창구로 네. 이 건희2라는 전화기가 쓰였다. 근데 그러면 이 건희2라는 전화기를 실제로 누가 썼느냐? 김건희 씨가 썼다면 말한 것처럼 인사청탁이 여기서 벌어졌다. 딱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증거. 아마 이거는 뭐 윤영호가 얘기했을 수 있지만 아마 저는 건진이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건진이 어느 순간부터 싹 다 풀어버려요. 없는 것도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 중에 또 재판하는 것 중에 가장 잘 가고 있는 게 이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건진 전성배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 또 한 명 계속해서 이제 이름 나오는 게 유경옥 전 행정관이에요. 왜 저 김건희 씨 짐을 뭐 한 컨테이너를 어디론가 옮겨갔다 이런 네.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 사람이 특별히 어떤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뭐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뭔가 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진술이 좀 나올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좀 그- 재밌는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해줘요. 아니 왜냐면 제가 제가 막 헌법 얘기하고 이런 것만 좋아해. 아니,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예. 변호사님. 그 부분에 대한 왜 판단을 얼굴 잘 몰라요. 빨개져요? 아니 진짜로 잘 모르는 거니까. 저희 잘 모르는 같으면 걸 이제 아는 방송 척하지. 오래 한 사람 지어내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문제 없는 상황에서 지어내는데 우리 김재 변호사님 솔직하시고 그러니까 네. 내가 그래서 양심적이신 분이에요. 이런 질문은 박준 변호사 또 저는 어떻게 안 하냐면 합니다. 이렇게 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잘 얘기 하잖아. 몰라도 예. 야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 사람.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고 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이런데 예, 예. 김재 변호사님 솔직하게 가세요. 예. 순박하신 잘 잘 많이 배웁니다. 오히려 또 검찰 출신이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 아니 딱 이제 정확한 여러분 진단을- 앞으로 보세요.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다른 방송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리액션을 하는가. 심각한데요, 이거. 네. 아, 정말 중요해요. 이거? 이러면 되겠어요? 확실히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어찌 됐건 뭐 수사를 했다든지 재판을 한다든지 해서 유경옥 씨가 입을 열면 이게 보도를 통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현재 단계에서는 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가 뭐 예. 예측을 한다는 건 사실은 좀 근데 어려워요. 근데 그 전성배도 좀 늦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누구죠? 윤영호가 뭐 제일 먼저 세계본부장. 예. 윤영호 잡히고 전성배 들어가서 좀 있다가 많이 자백했고 증거물 제시했고 전 다음은 이 행정관들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본인이 책임질 이유도 사실 없고요. 예. 김건희하고 준 사람 받은 사람 그런 청탁 상황 뭐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걸 거부하거나 할 이유가 사실 없다고 보면 저는 배신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있을 재판에 원래 유경옥 재판, 그러니까 행정관이 나온다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그러네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윤영호 씨하고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었잖아요. 유경옥은 지금 뭐 아직 안 불 거 같고 차이가 뭘까요? 둘에 뭐겠습니까? 네. 성별이 다르죠. 지금 사는 곳이 다릅니다. 사는 곳. 네. 구속이 돼 감옥이냐? 있고 그렇지 않다. 들어가 있느냐 아. 아니면 바깥에서 그냥 걸어 다니고 예, 있느냐 예. 이게 다른 겁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것도. 윤영호나 이게 일단 사람은 검사가 돼 보면은요 사실 수사를 해보면 음흠. 성패는 거기서 갈려요. 일단 구속을 이 하느냐, 안 사람을 하느냐. 구속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지금 지금 유경옥, 정주원 둘 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 아니고 그냥 불출석이다. 그냥 불출석. 예예. 네. 좀 사실은 일단 사람이 그냥 구치소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 보면은 진짜 그 정신적인 충격이랑 이런 현타랑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생을 한번 반추하고 돌아보고 그러다 다음 날에 이제 검사실로 불려 나오면은 사람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건데 지금 유경호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이게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지 뭐 자기가 뭐 처벌받을 무슨 건덕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불든 안 불든 나는 처벌도 안 받고 밖에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왜 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막 갑자기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저는 오늘 이 테마가 준비되어 있길래 저는 저도 할 얘기 준비해 왔어요. 저는 뭘 준비하냐 항상 어디 한번 해봐요. 재판 공개의 원칙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헌법상. 그렇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국민이 아니까 알아야. 지금 이런 의혹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이진관 재판장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기현 재판장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또. 비교도 되고 이 진행과 관련된 신뢰가 생기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고 야, 이 헌법상 재판 공개의 원칙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 얘기 하나 얹어드리려고 했죠. 그 지기현 판사하고 고등학교 친구인가 그러시죠? 네네. 고등학교 친구. 한마디 해주시죠 그럼. 고등학교 때랑 변한 게 없잖아요. 재판 진행을 너무 친구입니까? 개포고? 네, 개포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말투가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많이 당황하셨어요 지금. 네네네. 학급 회의 할 때 이렇게 막. 네. 저는 20년 전에 이제 우리가 훈련을 같이 받아서 법무관 동기. 예. 변한 게 없어요. 그래요. 그 생각이 들어. 이건 뭐 그냥 사적인 얘기긴 한데 행군을 가면 항상 힘들어서 그 행군할 때는
정말 법무관도 행군을 해요? 합니다. 우리 60km인가 엄청 내가 아는 법무관은 앰뷸런스 타고 왔었는데. 죄송해요. 그런 법무관 아니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50분 걷고 10분 쉬면 항상 웃겨줬어요. 그 놀라울 정도. 그렇게 웃기는 사람 둘이 저랑 둘이었어요. 저는 원래 웃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옆에 동료들이 힘들까봐 막 이렇게 성대모사도 하고 이승엽입니다 이런 것도 하고 이랬는데 지기현 쟤한테 제가 형이라 그러죠. 지기현 형은 그게 저는 놀랍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 생각인데 그 웃는 모습이 법정에서 웃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때랑 좀 매치가 되네요. 저도 재판 진행하는 건 처음 봤으니까 공개가 처음 됐으니까 재판 진행을 웃으면서 하길래 약간 이게 그건 아닌데 그죠? 그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웃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저건 좀 약간 조금 덜 웃으면서 진행을 해줬으면 그런 생각은 했죠. 사건인 만큼 웃지는 말아야 된다. 그 이진관 재판장 진행하는 것도 잘해요. 국민들이 보잖아요. 네. 재판 공개와 관련된 것들이 이게 진짜로 이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제 뭐 논란이 많이 있던데 공개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차제에 저는 아예 모든 재판을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맞아요. 중계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시간차를 두고서라도 공개해야 된다고 기록은 보는데 남길 필요가 있다. 그게 맞아요. 판사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판사들 보면은 다른 판사들 재판 진행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판사 본 적이 그렇군요. 없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교도 되고 맞아요. 그래야 또 경쟁도 되고 자기 부족한 점도 알고 그럴 것 이렇게 같아요. 되는 거죠. 재판이 이제 공개되는 게 원칙이다. 그 이렇게 공개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아하. 헌법재판소는 다 공개를 합니다. 그렇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맞아요. 지연 중계를 하잖아요. 왜 대법원이나 일반 법원에서 안 하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두고 국민적인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 공개하지 않는 재판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득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판단이 쉬워질 것 맞아요. 같거든요. 원래 공개 안 하려면 뭐 성범죄 같은 아주 긴밀한 그런 그렇죠. 것들 예. 아니면 국가보안이 돼야 돼요. 그 외교 안보나 이런 것들. 아무 국가보안이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고인들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판사가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국가보안 상황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 사항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된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법관 숫자 몇 명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갑자기 어떤 그 이례적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이 환기됐잖아요. 대법원이 개혁되어야 된다. 지금 재판 공개와 관련된 것도 사람들이 재판 공개와 관련된 게 어느 정도 감춰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중요한 내란 재판을 하면서 재판장이 어떤 진행을 하는지를 보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많은 사법개혁과 관련된 동력들이 준비됐다고 보고요. 오히려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바꿔야죠.